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2일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진술 녹화실 CCTV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제보에 의하면 수원지검 1313호 진술 녹화실에는 CCTV가 2대 있다고 합니다. 한 대는 진술 녹화실 천장에 있으며 나머지 한 대는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CCTV는 상시 녹화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처럼 숨겨진 CCTV가 있다면 여러 음주 상황이 모두 녹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원지검은 1313호 진술 녹화실에 숨겨진 CCTV의 유무와 해당 CCTV가 존재한다면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조사자가 인지할 수 없는 CCTV를 숨겨 설치한 의도 역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밝혔었지요. 이어 다음날 23일 김광민 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1313호 진술 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피의자 뒤쪽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숨겨진 CCTV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됩니다. 더욱이 숨겨진 CCTV는 천장 CCTV에 비해 훨씬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됩니다. CCTV를 설치할 것이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울을 설치하고 그 뒤에 CCTV를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검사가 자기 얼굴을 보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입니다. 피고인 뒤에 설치하고서는 피고인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는 거두십시오. 그렇다면 피고인 앞 검사 뒤에 설치해야겠지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해도 피고인 몰래 즉 몰카입니다.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십시오. 20세기 백주대낮에 검찰에서 피고인 몰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 사찰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지요.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영상 녹화 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상 녹화 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영상 녹화물에 대해 몰카 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김광민 변호사는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요. 자, 이에 대해 다시 김광민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울대 CCTV는 피조사자의 얼굴도 조사실 전체도 안 잡힙니다. 따라서 조사실 전체와 피조사자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거울대 CCTV에는 피조사자의 자료가 정확히 잡힌다. 수원지검이 제공한 사진은 CCTV 영상의 사진이다. 해상도를 논하려면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 PC용 웹캠도 이보다는 해상도가 높다. 조사 시 검사가 실시간으로 거울대 CCTV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자료를 보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대패를 보면서 하는 게임과 다름없다. 100번 양보해서 다 그렇다 치자. 그런데 도대체 왜 거울대에 숨겼나?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과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알리바이를 통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지요. 적대적 공범들을 한 방에 모아서 술과 연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당위성의 말이지 제대로 된 반박이 될 수 없습니다. 적대적 공범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나 술과 연어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영수증 및 CCTV 영상 등을 공개해야 의혹을 반박하는 것이지요. 이런 패턴은 딱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보입니다. 지난 23일 이화영 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나서 이제서야 하고 있다.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저는 사법의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언의 요지는 오락가락 진술바꾸는 이화영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민주당 그러지 마라. 이거지요? 이에 대해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의 민영배 단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사건 조작을 위한 검사실 옆 연어 술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만둬야 한다고만 말한다. 이전에 수원지검이 몇 차례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조작 시도가 사실이라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공범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3인 중 김성태와 박용철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화영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일 검사는 과거 유사한 건으로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처럼 이화영의 말을 진실로 추정할 만한 이유는 여럿이다. 검찰의 해명에는 겁박이 대부분이고 자료는 부실하다.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한 검찰이 조작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검찰과 이화영 중간 없는 싸움이다. 둘 중 한쪽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검찰을 의심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책임자로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응징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김지호 부의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뛰어들거나 출마 의지를 드러낸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찰 조치하지 않으면서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등의 답을 정해놓은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이 허위 주장이라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고발사주 1심 판결 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대검찰청 검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검찰 출신 후보자에게 고발을 사주하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벌인 고발 사주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일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한 과연 검찰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적 중립, 사법 시스템을 운운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청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 및 검사의 정관 변호사 소개를 통한 회유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즉시 시작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과연 수원지검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치검사들 참 못 이룰 김광민 변호사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고검장급 정관 변호사를 동원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수원지검은 왜 이제야 그런 주장을 하냐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면 변호사 이름을 밝히라 거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당함은 3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 보수신문을 통해 접견 기록을 깐다고 하자 만나긴 했지만 이화영 측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주장을 하냐고요? 아직 안 까고 남겨둔 주장 많습니다. 이번 서신의 제목이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 사건 1임을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2, 3, 4 계속 나옵니다. 섣불리 장난치지 마시길.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